안녕하세요. 베테랑스 어학원 TOEFL 스피킹 리스닝 강사 이호정입니다. 저는 현재 베테랑스 어학원을 TOEFL 인터미디엇과 어드밴스반 모두 맡고 있는데요.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자, 목차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강 수업을 진행하는 리스닝과 스피킹 영역 위주로 다뤄볼게요. 먼저 스피킹과 리스닝 영역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피킹 영역 출제 경향과 채점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마지막으로 TOEFL 시험에 대비하여 베테랑스 어학원과 제가 구사하는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피킹 영역 유형 파악 먼저 해볼게요. 여기 문구 보이시죠? 스피킹 영역은 한 세트 다 풀어도 총 17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런데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총 30점을 차지하는, 그러니까 순발력을 요구하는 영역입니다. 네, 이제 출제 경향과 채점 기준으로 넘어올게요. 가끔 보면 발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TOEFL이 어디까지나 English Proficiency Test라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따라서 발음보다는 억양이나 또박또박 말하는 지와 같은 요인들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기준으로 가볼게요. 스피킹 채점 기준 보시면 첫 번째로 delivery가 있습니다. 빠르고 막힘없이 신나게 혹은 공격적으로 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두 번째로 language라는 항목에서는 단어, 문법, 문장 구성력을 봅니다. 고급 어휘를 사용하는지, 정확한 문법을 구사하는지, 다양한 문장 구조가 포함되었는지가 관건입니다. 세 번째로 topic은 컨텐츠 점수입니다. question number 1의 경우에는 근거의 논리가 타당한지, 또한 제한 시간 내로 답변했는지를 봅니다. question number 2에서 4 역시 제한 시간 내로 답변했는지를 보지만 중요한 내용 위주로 잘 캐치했는지를 더욱 봅니다. 이제 2022년 기준 TOEFL 스피킹과 리스닝 영역의 출제 경향을 살펴봅시다. 일단 스피킹 영역의 독립형 문제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Do you believe artists and musicians are beneficial to society?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사회에 유익한가 정도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2022년 2월에는 Which one do you prefer when you disagree with your friends? Speaking face-to-face and through phone calls or sending an email and text message? 그러니까 친구들과 싸웠을 때 직접 대화하는 것과 이메일 문자로 대화하는 것 중에 무엇을 선호하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자신이 선택한 쪽에 대해서 논리를 펼치기 힘들어진 것입니다. 통합형에서도 기존 템플릿 형식을 벗어난 렉처 지문들이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조건 스킵할 수 있다라고 봤던 서론에서 곧바로 중요한 내용이 등장하기도 하고 본래 한두 가지 포인트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할 강의를 3개 이상의 포인트로 정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 리스닝 쪽으로 와보실게요. 리스닝은 TOEFL의 4개 영역 중에 문제 난이도를 2021년에서 2022년 들어서 가장 상향 조정한 영역입니다. 렉처 음원의 길이도 길어져서 필기의 중요도 역시 올라갔습니다. 단어 레벨도 어려워져서 영어 기초 체력을 믿고 아무런 공부 없이 시험에 임하는 학생들이 리스닝 영역에서 유독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고득점할 수 있을까요? 대비할 수 있는 지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strategy, 그러니까 접근 방식과 티칭 쪽으로 와보실게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1번 독립형, 주관식 문제에도 맞는 근거는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먼저 단어입니다. 공격적이다 혹은 못됐다 등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뜻의 mean이라는 단어가 있죠. 하지만 이 단어를 쓰면 지나치게 캐주얼한 워딩으로 language 항목 감점이 됩니다. TOEFL에서 가점을 받을 정도의 단어로 업그레이드를 해준다라고 하면 aggressive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격적인을 뜻하는 괜찮은 단어죠. 그런데 이때 만약에 aggressive를 belligerent, 그러니까 호전적인이라는 동의어로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좋은 단어입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구어체의 범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TOEFL 스피킹에서는 무조건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범위 안에서 쓰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이런 단어에 대한 감은 단어책을 본다고 절대로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직접 수업 중에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또한 TOEFL의 필수 vocabulary만 추려서 만든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단어의 뜻뿐만 아니라 동의어를 외우게 되고 시험을 봤을 때 한번 틀렸던 문제는 바로 다음 날에 다시 출제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단어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갈 수가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모든 수업의 학생들 대상으로 개별 피드백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문제 보시면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Good listeners are the best kinds of friends 라고 되어 있죠. 잘 들어주는 친구가 최고의 친구다. 이 명제에 대해서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라는 문제인데요. Speaking question number 1 독립형 문제 유형입니다. 제가 이미 어떤 학생의 답변을 받아서 녹음본 받아서 들어보고 피드백을 남긴 상태입니다. 이 학생의 경우에는 disagree를 선택했네요. In my opinion, who gets same favorite with me can be best friends 라고 일반 근거로 답변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favorite이라는 단어가 잘못 사용됐죠. 아마 선호도나 취향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favorite 대신에 taste 혹은 preferences 모두 추천합니다. 하지만 preference가 단어 점수 받기 더 좋아서 이왕이면 그것으로 외우라고 볼드체를 쳐놨습니다. The time has passed so quickly. 역시 time flies by로 더 정제된 정확한 문법을 구사해야만 합니다. 이번 근거로는 Good listeners tend to be good at lying for me 라고 했네요. 이 문장은 문법보다는 논리가 문제입니다. 잘 들어주는 친구는 거짓말을 잘한다 라고 했을 때 직관적으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잘 들어주는 친구는 긍정인데 거짓말 한다는 부정이고 그 두 속성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없거든요. 거짓말을 선의의 거짓말로 바꿔보겠습니다. Good listeners tend to be good at white lies 라고 하면 통일성이 있죠.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또한 소수 인원 수업의 장점을 살려 학생들에게 개별 과제를 부여합니다. Public speech 연습이라고 첫 번째로 적혀 있죠. 영미권의 유명한 공인들이 했던 아주 양질의 연설문들이 있습니다. 그 연설문의 스크립트를 가져와서 학생들에게 내주면 학생들이 일부러 속도를 조절해서 얘기를 하고 intonation 그러니까 강약을 살려서 얘기를 해보고 또한 평소에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들의 발음들도 해보면서 delivery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클리닉 시간에 일부러 녹음을 하여 이제 숙제란에 제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클리닉 쌤이 또한 TA 쌤이 봐주시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대본 작성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숙제를 내주는 경우는 랭귀지 면에서 부족한 학생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꾸준히 나가고 있는, 그러니까 틀리고 있는 문법들이 있을 때 이를 내주는데요. 먼저 자신이 했던 답변을 풀어서 텍스트로 써보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틀렸던 문법들을 스스로 교정하도록 해보고 단어를 업그레이드하게 만들어보고 또한 다시 이제 TA님한테 교정을 받아서 최종본을 다시 녹음하도록 합니다. 정말 큰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렉처를 2회 듣고 스피킹 답변하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토픽 면에서 그러니까 컨텐츠 면에서 주로 강의를 들어도 내용을 캐치 못하는 경우에 많이 내줍니다. 1차적으로는 먼저 강의의 큰 구조만 파악하고 그 다음에 2차로 들었을 때는 디테일 위주로 또한 다시 파악해서 분사를 붙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1회차, 2회차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답변을 하도록 만듭니다. 사실 한 번만 듣고 꾸준히 실전처럼만 푸는 연습은 그렇게까지 큰 도움이 안 됩니다. 또한 이미 렉처를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는 학생들한테 이게 효과적이지 처음부터 바로 그렇게 적용했을 때는 다소 힘들어하고 또한 이제 발전이 더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수 인원 수업에 맞춰서 학생들별로 페이스를 다르게 조절을 해주면 클리닉 시간을 통해서 전부 다 1대1 과외 수업을 한 것처럼 어떤 효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스피킹, 리스닝 영역이야말로 시험 기술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영역들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